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내렸다가 밑골이 살짝 달고 반등 주고 나온 모습인데, 결국 최근에 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좀 지켜주는 흐름이었고요. 결국 여기 수렴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조정의 상황에서는 오늘 일단 대략 거래 대금이 700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자, 700억 가량이 나왔는데 오늘 어떠한 반등은 하나도 없었죠. 반등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물량들이 어떻게 빠져나간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왔고 외국인이 강하게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냈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때 지금 뭐 연기금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결국 외국인 쪽만 오늘 대량 매도 폭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진짜로 외국인의 큰 손들이 매도가 나온 걸까를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 오늘 펩트론의 보유 비중 자체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확 내려갔는데, 일단 어떠한 악재가 생겨서 아닙니다. 악재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 빠져나간 대금을 보면 대부분 이 거래원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대가 나왔습니다. 순매도량이 25만 주 단위가 나왔어요. 25만 주 이상의.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계 증권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유동이동이 있었다. 유동성 자금이 이탈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약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를 것들은 오르고, 특히 3,000단 제약 중심으로 뭐 시밀러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비만 관련주 쪽으로 볼 수 있는, 특히 펩트론과 SC 제형, 그러니까 제형 관련주, 즉 플랫폼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비교적 반등이 안 나왔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반등이 안 나왔고요. 특히 이렇게 펩트론 쪽에서만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일 때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드릴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딱 하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월과 아무리 늦어도 3월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중요한 부분을 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위와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1월 26일 날 좀 며칠 됐는데, 일라이 릴리의 비만 책임자 패트릭 욘손이 이 유명 저널인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중요 내용을,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쭉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일라이 릴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만 치료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방출되는 이 서방형 슬로우 릴리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바로 서방형 슬로우 릴리즈라는 이 기술 자체, 이 플랫폼 자체가 바로 누구의 기술이에요? 펩트론의 기술이다. 서방형. 이거는 릴리가 서방형 기술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비만 책임자가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펩트론의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라일리의 펩트론과 그 기술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서방영 기사를 보고 나서 일라일리가 펩트론과 함께하려는 꿈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맞는 비만 주사제는 일라일리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아센디스 파마와 같이 기술 이전 체결 이후에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도 곧 릴리와 뭐를 하게 된다? 기술 이전에 대한 체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내일 2월 6일이고 내일 밤이 지나면 우리 2월 7일 날 알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릴리의 4분기 컨콜입니다. 작년 24년 4분기 실적 발표. 그때 이제 릴리의 CEO가 나와서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월에 반드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지난번에 이 엄민용과 최우일 대표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면 최근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걸로 GLP-1 비만 치료제 수용체 작용제 절반 이상 1년 내 복용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이 부분 때문에 릴리던 노보노디스크건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면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자체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구토, 메스꺼움 이러한 위장관계 부작용이 치료 중단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구트위터 X를 통해서 내가 위고비로 살 빼면서 노보노의 위고비로 살 빼면서 부작용이 너무나 심했다. 그래서 방구도 많이 나오고 트름도 많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운자로나 젯바운드가 더 좋을 것 같다. 부작용적으로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릴리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머스크가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기사에 더불어서 과거에 이 처방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젬픽의 처방수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영역을 마운자로 즉 릴리의 마운자로가 좀 가져가는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다. 드라마틱하기보다는 릴리가 조금씩 영역을 뺏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체중 감량 효과도 클수록 치료 지수율도 높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한다라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복지부나 FDA나 뭐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보험적인 부분도 이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약가를 좀 낮춰서 장기 지속형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치료 중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작용을 낮추고 체중 감량 효과를 빨리 나타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금 일주 제형에 대해서는 이 부작용 톡식이 발생하는 이 부작용 발생 구간이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아서 부작용을 계속 덮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펩트론의 서방형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사제형에 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 범위가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더불어 장기적으로 한 달에 1개월에 한 번씩 맞는 그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대포, 최우일 대표 펩트론의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에 환자의 치료 중단율을 낮춰서 환자들이 오랜 기간 이 비만 치료제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니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비만 환자들이 비만 치료제를 이제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수능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일라이 릴리도 비만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큰 목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치료 지속성을 높여야 환자들이 신규 환자들이 계속해서 맞고 계속적으로 이 일주 제형에 대해서 맞고 처방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지속형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릴리가 계속해서 펩트론과 임상에 대한 부분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럼 서두르게 되면 임상의 부분에 대한 진행이 된다라면 기술 이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라면 제가 이와 같은 자료들 정리해 놓은 것들 전부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2940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다가 제 번호로 펩트론의 P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와 같은 이 PPT 자료들 정말 많이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최신하면 최신화 자료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이해하고 우리가 펩트론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펩트론 제가 이번 달에 얼마 간다고 했습니까? 20만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최소 15만원, 20만원. 우리 이거 기대하고 20만원 뿐만 아니라 제가 최종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주가가 50만원의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주가 유동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진행하고 알테오젠과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1대1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이 무상증자 수익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MSCI 편입까지 준비하는 데까지 그것을 다 배제한다면 주가의 주당 가치가 50만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58만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펩트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주로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010-2940-3278번호로 P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펩트론에 대해서 그리고 최우일 대표가 이야기한 인터뷰와 릴리가 최근에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엄민용과 최우일 대표가 단순한 투약 편의성 이외에 장기 지속성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최우일 대표가 지난해부터 항체 시대에서 펩타이드 시대로 전환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등으로 적응증을 무한 확장 중인데 모든 부분에서 장기 지속형 의약품이 유리하다는 게 지금 과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하루에 한 번보다는 주 1회, 그보다는 월 1회, 그 월 1회보다는 또 2회, 3회 투약 주기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 장기지속형 기술을 결합하면 체내에서 약물의 농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비만 당뇨약 개발에서 중요한 이슈는 환자 이탈률을 줄이는 겁니다. 최우일 대표도 알고 있어요. 약물의 농도 변화를 최소화하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현재 펩트론의 가설입니다. 유사한 약물로는 부작용이 줄어드는 것이 임상적으로 어떻게 됐다? 확인이 됐다. 부작용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비만 당뇨약으로도 증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고비, 제파운드 등 현재 주 1회 제형에 6개월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월 1회 제형은 이를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최종 용량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빨라 신속하게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자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죠 라고 이 최우일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일 대표가
과거 아이 할 때 이후에 정말 중요한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장이라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국의 바이오 매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최호일 대표는 이러한 말들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여러 번 과거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이거 사기꾼이다 했는데 하나하나씩 이뤄내면서 릴리와의 계약을 비밀리에 했을 때도 야 이거 누구 이거 사기 아니야? 계약한 거 맞아? 이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릴리하게 발표가 났고요. 결국 지금에서도 우리는 임상을 진행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생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언제든지 기술 이전의 계약은 본 계약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정 상황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곧 남았고 3분기에 임상 1상을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반드시 1분기에 나와주고 2분기에 임상 1상 IND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데이터를 진입을 해야 올해 말에 임상 1상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펩트론 관련 같이 함께 대응하면서 제가 공부방에서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펩트론 현재 이렇게 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내가 지쳐있지 마시고 다른 종목 올라간다고 로봇 관련주 간다고 이런 것들 제가 알아서 다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같은 것도 이거 다 잡아드리고 추천 대비 85% 상승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과거에 제가 종목 정리해드린 것도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남겨드렸던 거 추천드리면서 81% 상승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사인 보내드리고 있고 최근에 매도했던 뭐 예를 들어서 1월 22일 010-2940-3278 제 개인 번호로 GNC에너지 53%, SK하이닉스 15% 수익 청산한 것들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펩트론 가지고 있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도 차곡차곡 매일 단기 매매를 꾸준히 저와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정말 재밌어서 주식시장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2월에도 같이 매매하면서 함께 1월에 물론 한 종목은 손절은 했지만 결과는 정말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 2월에도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 가운데 비공개 종목이 있습니다. 매도 사인 나가는 순간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또 매수 추천 나간 문자 내역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구독자 문자 인증해 주신 분들께 전부 다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잠재적 구독자 여러분들 010-2940 3278 자, 여기 번호로 펩트론의 P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매수 단가까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단기 종목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고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인증, 구독자 문자 인증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 매수가 그리고 단기 추천주 받으실 분들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공부방에서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시기 전에 제 번호 차트 선수 저장해 주시고 꼭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